전쟁 와중에서 심화되었던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제를 올바로 해결할 때 신라는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문왕대의 만파식적 설화에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안정, 즉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신라인의 염원이 바로 만파식적에 담겨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김음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귀족들의 발호를 강력하게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정비하면서 나름대로 지배체제를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유능한 관리들을 등용했습니다. 이러한 신문왕의 여러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는 안정을 되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파식적에는 유교의 예약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예악, 예와 음악을 가리킵니다. 예는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잘 지키면은 질서가 잘 지켜진다. 바로 이것은 예를 잘 지킴으로써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음악은 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종묘에서 음악을 울리면 왕과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노래를 같이 부르면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고 하죠. 가족마다 노래를 부르면 부모와 자식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 진골 귀족과 왕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만파식적 설화를 통해서 바로 신라의 정치적 안정, 태평성대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귀족과 왕,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만파식적 설화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문왕의 뒤를 이어서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이 즉위하고요. 그리고 효성왕의 뒤를 이어서 경덕왕이 즉위하는데요. 경덕왕이 궁궐의 귀정문 누각 위에 앉아서 위험 있는 승려들을 데려오라고 관리에게 시킵니다. 관리가 데려온 승려가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충담사였습니다.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어라 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충담사는 안민가를 지어서 왕에게 바칩니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은 나라가 태평해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경덕왕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아마 충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덕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했습니다. 옥황상제에게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옥황상제는 당신은 딸만 낳을 운명이지 아들을 낳을 운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경덕왕은 딸을 아들로 바꿔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옥황상제께서는 만약에 딸을 아들로 바꾸면 나라에 큰 혼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라고 하니까 경덕왕이 그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는데요. 이가 바로 해공왕입니다. 경덕왕이 죽고 어린 나이에 해공왕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농민들이 도적이 되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설화대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던 것이죠. 만파식적 설화에는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신라인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원은 얼마 되지 않아서 깨졌던 것이죠. 바로 경덕왕대와 회공왕대 나라가 어지러지면서 신라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요?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정치체제를 재정비하고 유학의 통치 이념을 수용하면서 그리고 진골귀족을 억압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신라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신라인들의 염원이 만파식적 설화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공왕대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자주 일어나면서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